데니스는 1960년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셋째로 자란 그녀. 그녀의 미모는 눈에 띌 정도로 예뻤습니다. 미스 자메이카 선발대회 결선에 진출도 했었고 수영복과 달력 모델로 일을 하며 커리어를 쌓았죠. 1980년 열심히 살아가던 22살의 그녀에게 사랑이 찾아오는데 루이스 데이비슨이라는 남성으로 27살의 의대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1982년 결혼을 한 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로 자리를 잡습니다. 루이스와 데니스는 3년 뒤 사랑의 결실인 딸 나탈리를 낳게 됐죠. 가족은 자리를 잡아가며 데니스는 응급실 소아과 과장까지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며 평탄한 길을 걷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너무 짧게 끝나고 마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1993년 10월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혼 소송 동안 패트리샤 데니노라는 동료와 눈이 맞았고 데니스는 자메이카 클럽 소유주인 레오날드 레오 시스네로스라는 남성과 데이트를 시작했죠. 이 상태라면 순탄하게 이혼을 하고 각자의 인생을 찾아 갈 수 있었습니다. 1994년 1월 25일 오후 이날 순찰을 맡은 엘리제이 하르지그 경찰은 신고를 받고 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패트리샤라는 여성의 신고로 자신의 약혼자인 루이스가 숨을 거뒀다는 내용이었죠.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가 패트리샤가 말해준 루이스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는데 욕조에 엎드린 채 묶여 있었죠. 부검결과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 머리 뒤쪽에 둔기로 인한 열상이 확인됐습니다. 금품은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강도의 소행으로 보이지 않았고 아파트 앞 현관에서 270 사이즈의 신발 자국이 발견됩니다. 패트리샤에 따르면 이날 아침 루이스와 평범하게 전화로 대화를 나눴고 오후에 그의 아파트에 찾아왔는데 이런 상태인 루이스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몇 가지 질문들을 했고 그에게 앙심을 품을 만한 혹은 의심이 갈 만한 사람이 있나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루이스에게 이상한 전화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전 와이프랑 이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양육권 문제로 싸웠다고 들었어요. 루이스와 데니스는 딸의 양육권을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녀는 딸과 함께 자메이카로 돌아가길 원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데니스를 찾아갔죠. 제가 이혼 준비 중이긴 하지만 남편은 내 딸의 아버지예요. 그런 글을 내가 해야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당시 제 남자친구는 자메이카에 가 있었고요. 경찰은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남자친구 레오를 조사하는데 알고 보니 그가 자메이카에서 악명 높은 약 소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데니스가 6개월가량 로버트 로이 고든이라는 남성과 캐롤 케이슨이라는 여성에게 15,000달러 정도의 돈을 무려 21번을 보냈다는 것이 확인됐죠. 로버트 고든은 자메이카 출신인데 그는 데니스의 남자친구 레오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상한 움직임에 형사들은 데니스의 전화를 도청합니다. 이 전화로 사건 당일날 아침 52번의 전화를 했으며 상대의 전화는 데니스가 직접 구매한 전화였습니다. 또 위치 추적 결과 루이스의 아파트 주변, 템파베이, 데이즈인 등으로 확인됩니다. 데이즈인이란 곳에서 로버트 고든이 목격이 됐고 그는 금발의 여성과 호텔에 투숙했는데 그 여성이 수잔 쇼어라는 본명으로 방을 빌립니다. 두 사람은 또 다른 남성 한 명과 함께 있었고 셋은 서둘러 체크아웃을 하고 사라지는데 방에 그들의 옷가지들이 남아있었죠. 이 옷가지들은 호텔 측에 보관을 합니다. 그건 경찰에게 천운이나 다름없었는데 보관 중인 옷은 혈흔이 묻은 회색 스웨터와 270 사이즈의 운동화였습니다. 스웨터에서 발견된 혈흔과 섬유질이 루이스의 것과 일치했죠. 그리고 이 옷들은 1월 24일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데니스가 템파에 있는 그녀의 집 근처 월마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구입했던 목록과 동일했습니다. 형사들은 2월 28일 로버트 고든을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기소했고
데니스로부터 돈을 받은 캐롤 케이슨 역시 체포합니다. 이때 캐롤과 같이 있던 메릴 맥도날드라는 남성 역시 체포됩니다. 캐롤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단지 메릴 대신 돈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고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그들의 서류들이 섞이는 바람에 메릴 맥도날드는 사람을 해한 혐의로 기소되기 전에 풀려났고 뉴욕으로 도망쳐버립니다. 하지만 곧 다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데니스에게 동기를 발견하는데 그녀는 레오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두 사람은 루이스의 이혼을 피하면서 그의 보험금을 받자는 계획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데니스는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자신의 집 전화기에 본인 스스로가 목소리를 변조해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건 곳이 데니스의 직장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가 자메이카로 넘어가려 하기 전 공항 매표소에서 체포합니다. 고든과 함께 있던 쇼어는 자메이카에서 1급으로 기소됐지만 증언을 하기로 약속하며 석방됐죠. 쇼어는 고든과 메릴 맥도날드를 클럽에서 만나 친구가 됐고 $100를 준다고 해서 루이스의 집으로 태워줬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알려주며 다시 데리러 와달라고 했고 그들을 다시 태워 내려준 곳에 레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증언으로 레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자메이카로 가지만 그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1994년 9월 16일 데니스는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메릴 맥도날드와 로버트 고든은 1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로지 레오 시스네로스만이 아무런 선고도 없이 현재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사건에 몇 명이 개입을 한 건지,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얼마를 받기로 했을까요? 인원이 많아지는 만큼 본인이 받는 금액이 적을 텐데 그런데도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더 웃긴 건 이렇게 여기저기 증거를 남겨놓고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참 많은 커플 사건을 다루는데 그때마다 놀라네요. 돈을 많이 준다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보면 대부분 돈도 얼마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본인의 인생을 담보로 저런 짓을 저지르네요. 그냥 이혼하고 각자 인생 잘 꾸려나갔으면 지금까지 좋은 길 가고 있을 텐데 참. 본인이 저지른 일에서 도망친 레오 시스네로스가 꼭 체포되어 벌을 받길 바라고 루이스가 괴로웠던 기억을 잊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